다양한 동식물들이 이 월평공원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또 누리는 또 자연 혜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대규모 아파트를 월평공원의 허리를 잘라가면서 만드는 일들도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너무 걱정들이 많이 되고요. 여기가 전체가 다 호수 공원이 생긴다고 했었는데 그 아파트를 져서 파는 걸로 대전시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반대할 수밖에요. 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세혁입니다. 대전 신도심의 유일한 도시 숲이죠. 월평공원이 동서 양쪽으로 개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먼저 월평공원 서쪽에 있는 갑천 친수구역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자, 김학철 PD. 지난해 3월에 우리가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네, 작년에는 갑천에 인접한 도로 개설 계획에서 비롯된 친수구역 개발 문제를 다뤘습니다. 환경 파괴 논란을 낳았던 도로 계획은 폐기가 됐지만 갑천 친수구역 조성 사업은 호수 공원 면적을 줄이는 내용으로 지난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이 갑천 친수구역 조성 사업은 그동안 지역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반발에 부딪혀 왔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네, 대전 지역의 20개 시민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대책위를 꾸리고 작년 봄부터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이에 대전시가 지난해 12월 29일 민관검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는데요. 시민대표와 대전시 그리고 시민대책위원회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열린 그 첫 번째 회의 현장에 가봤습니다. 지난 8일 대전시청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사업을 위한 민관검토위원회가 첫 테이프를 끊었다. 그동안 사업을 두고 찬반 주장을 펼쳐온 당사자들이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가졌다. 갑천 친수구역 때문에 이 사업이 논란의 중심이 되었었습니다. 이제는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이 사업이 여러분의 의견대로 잘 추진되기를 희망해 마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한 대로 이 사업이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전 도안 신도시와 갑천 자연하천 구간 사이에 위치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도안 갑천지구 개발은 2006년 호수공원 계획으로 출발했다. 이후 2011년 국비 확보가 무산되면서 위기를 맞았지만 2014년 1월에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실시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친수구역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는 5,384억 원에 이른다. 총 면적 93만 제곱미터 중 42만 제곱미터의 호수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엔 5,240세대 아파트가 최고 20층 규모로 들어설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그 공원을 크게 3등분을 해서 이용구역과 보존구역, 그다음에 완충구역으로 구분을 해서 이용구역은 도안 동록 쪽에 그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갑천변 쪽에 생태 공원을 만들면서 보존 공간으로, 그리고 그 사이에 좀 축소한 호수로 해서 완충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원은 일단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요. 그동안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사업은 시민사회 지속적인 반발에 부딪혀왔다. 지역의 시민,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시민사회는 이제 갑천지구가 갖고 있는 이런 환경성, 그리고 대전에 이제 아파트가 이제 필요 없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택지 개발이 갖고 있는 사업의 어떤 부당함,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 이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 갖고 있는 이런 공공성이라는 기준에 봤을 때 이게 과연 공공적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업의 백지화와 사업의 변경을 요구를 해왔는데요. 전체적인 호수공원을 한다면 저희도 깨끗이 내놓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아파트를 중간에 5천 몇백 세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고 이러면 호수공원하고는 차원이 틀린 개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땅 도로 돌려달라. 대전시가 유례없는 민관검토위원회까지 구성해가며 사업을 추진하려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개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걸까? 이렇게 이제 하천이라는 수상 생태계와 바로 옆에 도솔산 월평공원에 이런 육상 생태계가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수상 생태계, 육상 생태계,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계곡과 같은 중간 생태계까지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물종 다양성도 높고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 대전의 허파와 같은 그런 곳이어서 그 환경적 기능이 사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공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월평공원과 그에 인접한 갑천엔 천연기념물 미호종개와 황조롱이 등 다양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부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을 검토할 만큼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도심 속 자연 생태 공간을 두고 바로 옆에 인공호수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에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전시의 정책 방향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시민사회 지적이다. 최근에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게 도시 재생이잖아요. 그래서 원도심이라든지 그 과거 구도심에 도시를 좀 다시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을 좀 더 쾌적하고 환경적으로 좋은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녹지 훼손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도시 재생이 우선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도안 갑천지구의 친수구역 개발 예정지 대부분은 주민들이 농사를 짓던 땅이었다. 길게는 수십 년 도심 속 농경지에서 생활해오던 주민들. 친수구역 조성 사업으로 이제 생업을 접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다. 처음에는 여기가 전체가 다 호수 공원이 생긴다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줄 알고 이제 공익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그게 아니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아파트를 져서 파는 걸로 대전시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반대할 수밖에요.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하고 그런 거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누더러면 법으로 하라. 그럼 농민들이 어떻게 법을 다 알습니까? 그거를 알지를 못하죠. 그렇게 우리는 쫓겨나는 입장이에요 지금. 올해 1월까지 갑천지구 토지 보상은 대상자를 기준으로 75.7%, 보상 금액 대비로는 47%가 진행됐다. 아직 보상을 받지 않은 주민들은 주변 땅값에 비해 보상가가 너무 낮다는 입장. 가까운 곳으로 옮겨 농사를 새로 시작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 토로한다. 110 몇만 원에서 153만 원이 최고 비싸게 나오는 큰 도로가에 그것도 몇 건만 한두 건뿐이 안 돼요. 153만 원 나온 게. 그 돈 가지고는 지금 보시면 저 아파트 진 데 있죠. 그쪽은 지금 80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가요. 지금 여기서 나가시는 분들이 도안 저기 금산, 옥천 이런 데로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10평을 뺏겼으면 저쪽에 가서 10평을 살 수 있는 금액을 해주십시오.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지어야지 어디 가서 뭐를 합니까? 전혀 안 받아들여 주지를 않아요. 우리 땅은 돈 100만 원 주고 그 땅을 뺏어가서 싫다는 땅을 뺏어가서 당신네들은 평당 1000만 원씩 분양을 한다는 거예요. 남은 주민들은 보상가를 현실화하거나 친수구역 일부를 농경지로 보존해 지금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는 대책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환경 논란에서 보상 문제까지 또한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을 둘러싸고 수많은 문제가 복잡하게 뒤엉켜 있다.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은 보상에 대한 이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민환경단체나 다른 쪽 시민들은 여기 갑천 월평공원이 이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여기다가 대규모 주택지를 건설하면 대전이 갖고 있는 자연환경 유산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원도심을 중심으로 두고 하겠다고 해놓고 왜 자꾸 이렇게 신도심 쪽에 자꾸 주택을 더 짓는 정책을 펼치냐. 이 세 가지가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는 거죠. 난맥상에 빠진 갑천 친수구역 조성 사업.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고자 지난해 12월 29일 대전시와 시민대책위가 민관검토위원회 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사업의 주체인 대전시와 사업의 백지화까지 염두하고 있는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8일 처음 만났다. 하지만 회의 동안 둘 사이의 간극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제 시민대책위에서는 애초부터의 본인들의 애로사항이나 본인들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주장하는 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회의의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고 또 이 시에서 추천한 이 전문가분들은 우선 진행을 해가면서 사업을 진행을 해가면서 토의를 해야 이 뭐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서로 의견이 좀 많이 엇갈렸습니다. 특히 민관검토위원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전시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앞으로 양자 간의 긴 협의가 필요해 보이는 이유다. 도시공사에서 지금 땅을 메꾸고 있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이제 돈 보상해준 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은 사업 중단, 지연 시켜놓고 검토위원회를 해야지. 검토위원회 한다고 해놓고 행사는 그 공사를 계속하면은 이건 검토위원회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절대 안 되는 얘기죠. 지금 현재까지는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실시 설계를 금년 중에 완료를 하고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동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이해 당사자들이 만나 논의하는 민관검토위원회. 민관 협치를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이란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자칫 형식적인 소통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 저희들이 그 시에서 제공한 저기를 쭉 보면 우리가 자문기구라고 이렇게 저기를 해놨는데 자문은 하되 무슨 강제성이 없는 저기니까 우리가 둘러리 형식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위원회는 지금 시하고 시민대책위, 그다음에 시민대표가 모여서 구성이 된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합의가 된다면 결국은 시도 동의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겠죠. 대전 도심 속 유일하게 자연 하천이 흐르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갑천의 미래가 새로운 국면에 놓여 있다. 공론의 장은 마련됐다. 다양한 의제 속에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대전시와 민관검토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이 남아있다. 기존 계획들보다 더 좋은 어떤 안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계획을 시가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논의는 단순히 어떤 주장 간의 어떤 이런 이제 토론이 아니라 기존 계획보다 더 좋은 어떤 대책이나 또 그 대안을 찾는 것이 이제 이번 검토위에서 해야 될 중요한 미션이고 할 그 일들인 것 같습니다. 환경 파괴 문제, 습지 조성하고 또 호수공원이 만들어졌을 때 지속적으로 그 운영비는 시민의 혈세 아니냐 뭐 이런 문제, 또 거기에 또 아파트가 들어서는 문제, 동서 간의 격차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현안들 문제점들을 제기를 하시는데요. 아마 서로 얘기가 잘 하다 보면 하나씩 풀어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갑천 친수구역 개발 어떻게 할 것인지 양측의 시각차가 커서 지금 풀어야 할 숙제인데요. 근데 시민대책위는 백지화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토지 보상이 절반 가까이 완료된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전면 백지화는 무리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만 대전시가 대책위와 소통을 시작한 만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민의를 무겁게 받아 안아야 할 것입니다. 예. 자, 또 생각해야 할 부분이 갑천지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거든요. 이 보상가가 좀 낮아서 걱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갑천지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주민들은 현재의 보상가로는 인근의 땅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생활 자체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 주민들은 친수구역의 일부를 농경지로 남겨놓고 생태농업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민관검토위원회가 형식적인 소통에 그치지 않고 대전시가 함께 의지를 갖고 풀어야 할 그런 숙제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월평공원 동쪽도 지금 개발 논란이라고요? 네, 월평공원 동쪽편이죠. 이 월평 정수장 인근에도 최근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며 떠들썩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봤습니다. 대전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도시숲 월평공원. 흔히 대전 시민들이 도솔산 혹은 연자산이라 부르는 곳이다. 월평공원과 인접한 갑천은 다수의 법적 보호종을 비롯해 80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할 만큼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곳이다. 월평공원의 가치는 이런 반딧불이라든지 또 뭐 수리부엉이와 같은 이런 맹금류, 그리고 이제 미호종계 같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또 희귀한 물고기들, 이런 이제 다양한 동식물들이 이 월평공원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고 또 지금도 서식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은 우리 대전 시민들에게는 중요한 이런 또 자연유산, 자산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또 누리는 또 자연 혜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도심 속 녹지 공간인 월평공원은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대전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도시공원은 환경적인 측면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도시에 제공하고 있다. 공원 녹지에서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재해의 어떤 피난 공간으로서 활용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해들을 중간에서 이제 저감하고 저지시키는 그런 저지선 역할들을 하고 있는 기능들까지. 그래서 공원 녹지들은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도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월평공원이 민간의 손으로 개발될 위기에 처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의해 공원에서 해제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1999년에 민간인이 이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지정만 하고 시설을 안 하니까 과도하게 무기한 그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재판을 이겨서 요런 제도가 생겼고, 이제 이게 워낙 60년대부터 미집행된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을 이제 합쳐서 그러니까 2020년에 일괄로 해제를 하고 그 이후에 지정된 시설들은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일몰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도시공원이다. 10년 이상 미집행된 전국의 도시계획 시설 중 공원은 무려 5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2020년 7월 1일이면 전국의 장기 미집행 공원이 도시계획 시설에서 일괄 해제된다. 토지 소유주가 보다 쉽게 공원 부지를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행위 제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시민, 개인 사유지들을 갖고 있던 분들이 지금 현재는 재산권의 제약들이 좀 있는 건데 공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지정돼 있어서 근데 그 공원은 없어지고 산지나 뭐 임야, 대지 뭐 이런 형태의 토지 대장이 남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그거를 뭐 조금 더 쉬운 형태로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공원으로서 이제 해제가 되면 일반 사업이라든가 주택법이라든가 이런 타법에 의해서 그 조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의 이제 난개발이 우려가 되고 이제 도시 내 녹지 면적도 감소가 되면서 시민들의 이제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모두 153개소에 사유지 면적은 1,189만 제곱미터다. 공시지가 기준 보상비만 약 6,040억 원에 달한다. 월평공원 역시 전체 면적 399만 제곱미터 중 국공유지는 불과 22만 제곱미터뿐 사유지가 377만 제곱미터로 전체 95%를 차지하고 있다. 대전시의 재정상
자체 예산으로 미집행 공원을 매입해 개발하기란 쉽지 않다. 최선의 방법은 이제 미집행 공원 시설에 대한 이제 토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약 한 6천억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보상을 하려면은 그거에 이제 몇 배가 더 수조 원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 재정상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공원 개발 특례 제도를 도입했다. 민간 사업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 체납하는 경우 일정 부분 비공원 시설을 지어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준 것.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을 조성할 때 그 부지의 30% 면적에 대해서 비공원 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주거, 상업, 공업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요. 가능하고 이제 그 내용은 협상을 통해서 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파이낸싱 면에서 이제 미리 분양을 해서 그 자본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그 아파트가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현재 들어와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아파트 위주의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 또한 난개발의 우려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대전은 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원 21곳 중 월평공원과 내봉공원 2곳에서 민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업자의 제안서를 시가 수용한 단계다. 지금 현재 제안 들어온 내용은 이제 아파트죠. 아파트 부분이고 매봉은 이제 저층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일단은 그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대 수는 결정된 건 없고요. 지금 이제 업체에서 들어온 부분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다시 이제 협상을 해서 너무 이제 고층이 될 경우에는 주변 경관이라든가 이걸 고려해서 이제 층수를 좀 낮추는 부분 뭐 이런 것도 지금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월평공원의 경우 공원 북쪽 월평 정수장 인근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 제안이 접수됐다. 113만 제곱미터의 사업 부지 중 96만 제곱미터는 공원으로 조성해 대전시에 기부 체납하고 남은 16만 제곱미터의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이다. 아파트를 한 3,000세대 정도 건설하겠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대전 도심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숲을 이렇게 이제 택지 개발을 명분으로 해서 훼손한다라는 것은 우리 도시의 어떤 환경의 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미세먼지라든지 또 이제 온실가스라든지 이런 환경 문제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 대규모 아파트를 월평공원을 허리를 잘라가면서 만드는 일들도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너무 걱정들이 많이 되고요. 공원은 공원답게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발들을 유지하는 이게 이제 우리의 방침이어야 되지. 적정 개발 이익에선 요 정도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개발을 이만큼 허용하자라는 논리들은 기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대전시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간공원 사업은 제안과 공모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대전시는 현재 제안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민간이 먼저 사업을 제안하면 시가 이를 수용해 검토하는 방식이다. 여러 업체가 들어와 봐야 어떤 업체가 더 조건이 좋고 어떤 업체가 더 경쟁력이 있고 대전 시민을 위해서 어떤 업체가 더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나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이 한 업체 딱 갖다 놓고 이 한 업체 진행을 해버리면 그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합니까? 더군다나 지역업체도 아닙니다. 이런 업체를 일사천리로 이 집행부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제안서를 전부 이제 또 다시 부처별로 하고 우리 시 의견해서 다시 이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서로가 안 맞으면 사업이 포기될 수도 있는 부분도 생깁니다. 지역 환경단체는 대전시가 민간공원 개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환경 문제와 시민의 삶의 질 등을 다양하게 따져 도시 계획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점이다. 대전시가 그 풀리는 공원 녹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생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고려해서 기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이 제안하는 형태를 검토해가지고 진행하는 형태라서 사실은 오히려 이게 더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주택 공급이 대전시 정책에서 1순위였다면 지금은 주택 공급이 아니고 조화로운 도시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가고 그거를 보존할 것인지가 저는 1순위라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너무 좀 조급하게 이런 것들을 받지 말고 좀 수기하는 기간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에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사업까지 도솔산과 갑천을 품고 있는 월평공원은 지금 개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친환경 공원 조성과 주택 공급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대전시. 하지만 이런 개발 계획이 도시 전체 발전에 온당한 것인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결국은 거기가 시민들이 공원으로 지정했던 취지들을 살리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도 양호하고, 그 다음에 그 경관이나 기타 시민들이 바라는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을 그 월평공원이 할 수 있게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으로서 그 공원 주변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민간 개발에 일정 부분 도입하거나 뭐 이런 방안들은 검토하되, 그런 부분들이 기본의 목적에는 훼손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 진행들이 공원 조성이 얼마나 잘 되고 그 내용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라기보다는 비공원 시설의 규모나 이제 문제가 될 여지가 없는지에 초점이 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아파트를 몇 채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원이 얼마나 잘 조성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계획이 되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훼손하면 다시 복원하는데 몇 곱절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자연이다. 개발 선상에 놓인 월평공원과 갑천 친수구역. 대전시의 긴 안목과 시민과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법의 실타래를 풀어가길 기대한다. 네, 민간업자가 대전시에 제안한 사업 내용은 월평공원에 2,800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그대로 되는 겁니까? 네, 대전시는 현재 이 제안서를 수용해서 검토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 민간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사업 규모를 조정할 수도 있고 내용이 변동될 여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월평공원의 일부만 공원과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남는 땅도, 나머지 지역도 결국 난개발의 여지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현재 민간공원 개발 예정지는 월평공원 전체 400만 제곱미터 중에서 3분의 1 정도인 113만 제곱미터인데요. 남은 280만 제곱미터의 땅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대전시가 월평공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또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 자, 이 민간공원 특례제도가 생긴 것이 지난 2009년이었습니다. 자, 이제 일몰을 4년 앞둔 지금에서 이렇게 추진된다는 것은 지자체가 좀 대응이 늦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도시공원 해제가 예고된 상황에서 대전시가 일몰제 대비에 소홀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전시가 개발해야 할 곳과 보존해야 할 곳을 분석하고 도시의 큰 그림 안에서 공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이 갑천 친수구역과 월평공원 민간 개발까지 합치면 대략 8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월평공원의 좌우로 들어서게 되는 건데요. 이 월평공원은 도시에서 생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녹지입니다. 이제는 수익과 개발의 방법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녹지의 기능과 가치를 보존할 방법을 찾는 이런 것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김학철 PD 수고하셨습니다.